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CPI의 실망스러운 컨센서스 부합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회담이 실패하면서 지정학적 갈등을 더 우려시키면서 시장은 하락세를 만들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4%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43% 하락, 나스닥은 0.95% 하락, 원달러는 1228.68원으로 0.45% 상승,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6.84%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3.02%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1.33%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2.15%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2.89%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아마존은 20대 1 주식 분할을 승인을 했고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라고 하면서 5.4% 상승을 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어제 이어서 강력한 분기별 이익과 수익을 공개하고 2023년도의 긍정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12.5%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락 종목 이슈입니다. 아사나는 협업 소프트 회사인데 어제 1분기 실망스러운 전망치를 발표를 하면서 마이너스 22.1%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칩 제조사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핵심 소재 공급망 문제에 직면을 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4.7% 하락,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1%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간의 협상은 휴전이나 포위된 도시 마리우폴을 탈출하려는 민간인의 안전 통행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이 끝났습니다. 마리나 웰 어드바이저의 수석 자산 고문은 시장의 격렬한 회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평화 회담과 이에 따른 에너지 비용의 변동성이 완전히 연결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7.9% 상승이 되었는데 컨센서스가 7.9여서 부합이 되었지만 다우존스의 추정치 7.8%보다는 상회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1982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고요.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2월 핵심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전년도 대비해서 6.4% 상승을 했습니다. 식품과 연료 및 주거지와 같은 소비자 기본 필요 영역의 광범위한 가격 상승 때문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최대 7번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경제학자들은 3월 CPI는 식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1에서 2% 정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일부는 더 높은 에너지 비용이 운송 서비스와 같은 구성 요소의 핵심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다음 CPI 발표는 50bp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5월 FOMC 회의 직전에 나올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준의 4분의 1 수준의 금리 인상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TA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3월 강력한 보고서를 본 후 5월 회의에서 50bp 인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3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유가 상승은 유가가 계속 치솟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클레이즈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게페는 우리는 확실히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드가 금리 인상을 늦추려면 데이터가 악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5번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연준은 올해 약 9조 달러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ECB는 이날 열린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인 PEPP의 순자산 매입은 예정대로 올해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채권 매입 종료 후 얼마 뒤에 금리가 변경될 것이라면서 이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다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에 상당한 상방 위험이 있다라는 점은 우려했습니다. 채권 매입 종료 시기는 당기면서도 금리 인상 시점이 채권 매입 종료된 직후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FBB 캐피털 파트너스의 마이크 오사무 사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이나 일종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찰스 수왑의 리즈 앤 손더스 수석 투자 전략가는 양쪽으로 모두 급격히 움직일 수 있는 전형적인 변동성 환경이라면서 전날 움직임은 안도 랠리가 시장에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 최선이다. 매우 급격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봐도 놀랍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리안츠 투자 운용의 찰리 리플리 선임 투자 전략가는 최근 CPI 수치에서 상승세가 멈추길 기대했던 이들에게 CPI 추세가 상승은 실망감을 안겼다라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당분간 명확해서 지표가 이러한 연준의 목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95%로 내다봤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6%,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제와는 다르게 0%로 내다봤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68달러 하락한 배럴당 106.02달러, 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UAE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합의한 기존 증상 방침을 준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전날 낙폭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오한다의 제프리 할리 애널리스트는 UAE는 초기 발언을 철회했고 이란 핵 합의는 정제되어 있으면서 로이터 중국 국영 정유업체들이 4월 연료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라면서 원유 선물 시장의 유동성이 산산조각이 났다라면서 기술적 레벨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타리크 자이르 매니징 멤버는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가 진짜 문제라면서 즉각 시장에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도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바이든 행정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유럽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WTI는 130달러나 그 이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다라면서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서 유가가 배럴당 8달러 이상씩 등락하는 변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또한 CPI 예상치 부합 혹은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지금 당장은 25bp 금리 인상을 예정대로 하겠지만 3월과 4월 CPI는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5월에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환율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3월 FOMC 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변동성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연준 의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며 이로 인한 심리의 불안감은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의 전까지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하락을 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듯이 3월 FOMC 회의가 25bp 금리 인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 해소와 예상치 범위 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CPI의 8% 이상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도 계획대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음 주 초 정도에서 저점 분할 매수로 조금씩 받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시장이 정상화가 될 때 맞춰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제 시장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 대해서 복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겠지만 꼭 여러분들 성투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